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김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을 차렸다. 40년 가까이 해온 일상이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갓 지은 밥의 구수한 향이 집안을 감쌌다. 내일이면 결혼 40주년이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다. 여보, 밥 먹어요.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 박철수를 불렀다. 71살의 철수는 은퇴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처음엔 집에 있는 것을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알았어. 철수는 대답은 했지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영희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불렀다. 식기 전에 드세요. 그제야 철수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는 철수를 바라보며 영희는 내일 결혼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라도 꺼내볼까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잘 먹었어. 철수는 밥그릇을 비운 후 일어서더니 다시 거실로 향했다. 영희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찬 밥을 먹으며 씁쓸한 마음을 삼켰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벌써 저녁 9시가 넘었다. 여보. 거실에서 철수가 영희를 불렀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뭔가 진중하고 무거운 느낌이었다. 영희는 물기를 닦지 않은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왜요?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영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좋은 예감이 들지 않았다. 이거 봐. 철수는 봉투를 영희에게 건넸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장을 펼쳐보는 순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혼합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영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보면 알잖아. 왜 갑자기 이런 걸? 영희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려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결혼 40년을 맞이하는 하루 전날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영희는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언제부터인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함께 살아온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못 참겠다니. 뭘 못 참겠다는 거예요? 영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 철수는 여전히 영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영희는 서류를 꽉 쥐고 있었다. 종이가 구겨져 소리가 났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게 의미가 없다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영희는 무릎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만 꽉 붙잡고 있었다.
철수는 서재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영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니 철수는 벌써 잠든 척 누워 있었다. 영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다. 67년을 살아온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희는 지난 40년을 되돌아보았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모시기, 육아, 살림. 자신만의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철수가 일터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했고 딸 수진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서류를 다시 꺼내보니 철수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다. 언제 준비한 건지, 얼마나 오래 생각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영희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긴 밤을 보냈다. 결혼 40주년을 하루 앞둔 밤이 이렇게 차갑고 외로울 줄은 몰랐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희는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깊은 잠은 오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이혼 서류가 따라왔다. 40년의 세월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다.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부엌에 나와 아침 준비를 했다. 잠을 설쳤지만 40년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둘 사이의 공기는 어색했다. 아침 드세요. 영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더욱 말이 없다는 것이었다. 영희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외출해야 할 일이 있어서. 철수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디 가세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철수는 대답을 흐린 채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영희는 이상했다. 은퇴한 후 철수가 이렇게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혼자 남은 영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고등학교 동창 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미정아, 나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미정은 바로 눈치를 챘다.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우리 단골 카페에서 만나자. 1시간 후 영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미정을 만났다. 68세의 미정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항상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영희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영희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영희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미정은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야? 어제 저녁에 철수가 줬어. 영희는 어젯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미정은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다. 40년을 살아놓고 갑자기 이혼하자고, 이유도 제대로 안 말하고, 나도 모르겠어. 뭘 잘못했는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야, 너 잘못한 거 없어. 문제는 철수야.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희야, 솔직히 말할게. 사실 철수 얘기가 돌고 있어. 미정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얘기?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철수가 다른 여자와 자주 만난다고. 영희는 숨이 막혔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계속 말했다. 너무 충격받지 마. 확실한 건 아니니까. 언제부터? 어떤 여자와?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냥 동네 슈퍼 사장님이 철수를 봤다고 하더라고.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영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너 상처받을까봐. 미정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희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만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그럼 이혼 서류는 그 여자 때문에? 아마 그럴 거야. 철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거겠지. 영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다. 40년을. 40년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자들은 그래. 나이 들어서도 어린애 같은 짓을 해. 미정은 화가 났다. 영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억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온갖 생각이 들었다. 철수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진 것, 전화를 받을 때 조심스러워하는 것, 자신과 대화를 피하는 것.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철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영희는 거실에 앉아 이혼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다른 여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저녁 늦게 철수가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영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철수는 대답을 흐렸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른 여자가 있죠? 철수는 순간 굳었다. 영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동네에서 다 봤대요.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다. 알고 있었구나.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영희야, 미안해. 철수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들켜서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간 쌓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딸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38세의 수진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수진아,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수진은 바로 눈치를 챘다. 영희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웠다.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지금 갈게요. 아이들은 시어머니께 맡기고. 1시간 후 수진이 집에 도착했다.
영희는 거실에서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수지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수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갑자기 왜? 영희는 지난 이틀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다. 철수의 외도 소문까지. 수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어젯밤에 인정했어. 미안하다고만 하고.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뭐 했어요? 40년 동안. 영희는 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왜 이제 와서 엄마가 못 견디겠다고 해요? 왜 이제 와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는 딸이 왜 자신을 원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는 항상 그랬잖아요. 아빠한테 맞춰주고 참고 희생하고.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우습게 본 거예요. 수진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무너졌다. 딸마저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요? 엄마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불행해 보였어요. 항상 참고 희생하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어요. 저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영희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이 딸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해요? 40년을 참고 살다가 이제 와서요? 수진아, 엄마도 힘들어. 힘들면 진작에 그랬어야죠. 왜 이제 와서요? 저한테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수지는 계속 울었다. 영희는 딸을 달래려고 했지만 수지는 영희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있어요.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엄마도 잘못했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수진의 말은 영희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해?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수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해서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라는 거야? 엄마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수지는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다. 저는 집에 가볼게요. 아이들 볼 시간이에요. 수진아, 가지 마. 하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다. 영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울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도 힘든데 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영희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67년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 자신이 잘못 산 것일까? 가족을 위한 희생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철수는 또 외출했고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고 들어왔다. 영희는 이혼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다.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철수는 이제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어디서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다. 묻고 싶지도 않았다. 영희는 미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다. 미정아, 나야. 오늘 시간 있어? 당연하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와줄래? 나가기가 싫어. 1시간 후 미정이 과일을 들고 영희의 집에 찾아왔다. 영희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영희야,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많이 빠졌잖아.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영희는 미정과 함께 거실에 앉았다. 미정은 영희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진이는 뭐라고 하던? 수진이가 나를 원망하더라. 영희는 지난주 수진과의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다. 미정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도 참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데. 수진이 말도 틀리지 않아. 40년 동안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잃고 살았어. 그런데 그게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됐다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영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영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시대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 하지만 수진이 말이 맞아. 나는 항상 불행해 보였나 봐. 아이들 앞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엄마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미정은 영희를 위로했지만 영희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미정아, 나 거울 좀 보고 싶어. 거울? 제대로 된 거울. 화장대 거울 말고. 미정은 욕실로 가서 전신 거울을 가져왔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생기 없는 눈. 67년을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거울 속 자신에게서 김영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게 나야? 영희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을까? 영희야. 미정아, 나는 언제부터 김영희가 아니라 철수 아내, 수진이 엄마로만 살아온 걸까? 미정은 영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다 그랬어. 결혼하면서 이름을 잃어버리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늦은 것 같아. 67살이야, 미정아. 영희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미정은 영희의 옆에 서서 함께 거울을 바라보았다. 영희야, 늦지 않았어.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어. 정말 내가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자유로워. 미정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돌렸다. 자유롭다고? 그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물론 외롭기도 하지만 나는 혼자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는 40년 동안 집안일을 다 혼자 했잖아. 철수가 도움이 된 적이 언제 있어? 미정의 말에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로 철수가 집안일에 도움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하면
수진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영희는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지쳐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67년을 살아온 김영희라는 한 사람이었다. 미정아, 나 수채화 그려보고 싶어. 수채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도 못했어. 좋은 생각이야.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한다고 하던데. 정말? 영희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미정은 그런 영희를 보며 안심했다. 그리고 영희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미정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김영희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이틀 후 영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거울 앞에서 만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철수가 집에 돌아온 저녁, 영희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영희는 평소와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영희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여보, 무슨...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영희는 식탁에 이혼 서류를 펼쳐놓고 철수 맞은편에 앉았다. 철수는 서류를 보더니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결정했어요. 결정을. 이혼에 동의할게요. 철수는 순간 당황했다. 영희가 울면서 매달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니 어리둥절했다.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영희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보았다. 40년의 세월이 이 한 줄에 정리되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영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찾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영희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서명했다. 김영희. 67년 만에 진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 같았다. 미안해 여보. 철수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안쓰러웠다. 당신도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각자 행복을 찾아봐요. 영희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마지막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철수가 말렸다. 여보, 그냥 나 나갈게. 어디로?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게. 짐 정리하고.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겼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철수의 개인적인 물건은 많지 않았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그럼 나 간다. 철수가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가요. 철수가 나간 후 영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눈물을 흘렸다. 슬픔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영희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정말? 괜찮아? 울긴 했지만 후회는 안 해. 잘했어, 영희야.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영희는 미정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카페에서 미정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영희야, 앞으로 계획이 있어?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 신청하려고. 정말?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그리고 집도 정리하려고. 영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싶었다. 혼자 살기 무섭지 않아? 무서워. 하지만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영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진이는 뭐라고 하던? 아직 말 안 했어. 조금 더 정리되면 얘기하려고. 수진이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미정은 영희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철수가 사용하던 서재를 들여다보았다. 책들과 서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았다. 수채화 작업실로 만들면 어떨까? 영희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새로운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 같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한 달이 지났다. 영희는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영희 씨,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볼까요? 수채화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여성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감을 준비했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색깔들이 물에 번지는 모습이 신기했다. 선생님, 저 정말 처음이라 잘 못해요. 괜찮아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영희 씨가 보고 느끼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였다. 어설프지만 한 줄 한 줄 그어갈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40년 동안 잊고 있던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영희는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카페에 들렀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영희 씨는 어떻게 수채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 수강생이 물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용기 있으시네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영희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그랬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오늘 수채화 수업 갔다 왔어. 어땠어? 재밌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 그림 잘 그려져. 서툴지만 내가 그린 거니까 예뻐 보여. 미정은 영희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영희야, 이번 주말에 나랑 등산 갈래? 등산? 가벼운 산으로. 운동도 할 겸. 좋아. 오랫동안 산에 안 가봤어. 영희는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싶었다. 등산도 그 중 하나였다. 주말
영희는 미정과 함께 근처 야산에 올랐다. 오랜만에 운동이라 숨이 찼지만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미정아, 저기 보이는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어. 그래, 다음에 스케치북 가져와서 그려보자. 두 사람은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야, 요즘 어째?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어.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지난주에 만났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괜찮았어. 수진이도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 영희는 지난주 딸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도 어머니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 수진이도 이해할 거야. 하산길에 영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영희는 서재를 개조한 작업실에 들어갔다. 벽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서툴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영희는 새로운 캔버스를 준비하고 붓을 들었다. 오늘 본 산 풍경을 그려보고 싶었다. 파란 하늘과 초록 나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숨쉬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다가 영희는 문득 웃음이 났다. 67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고 있다니. 젊었을 때도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며칠 후 영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 그림 그리는 거 보러 올래? 정말요? 어떤 그림 그리세요? 풍경화. 아직 서툴지만 재미있어.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수지는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놓였다. 처음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오히려 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다. 주말에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다. 영희는 손자 손녀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할머니가 그렸어? 응, 할머니도 그림 배우고 있어. 와, 예뻐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영희는 어깨가 으쓱했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수지는 어머니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떻게? 더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서 그런가 봐. 죄송해요, 엄마. 처음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수진이 말도 맞았어.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잃고 살았거든.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저녁 혼자 남은 영희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에 생기가 돌았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영희로서 살고 있는 자신이 보였다. 영희는 미정과 약속한 카페로 나갔다. 단골이 된 그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영희야, 행복해 보여. 정말 행복해. 6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친구는 웃으며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영희는 내일 그 노을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김영희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색깔로.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